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제 오늘 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22쪽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과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은 무엇이고, 또 납세 의무 확정, 그리고 세 번째 납세 의무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과 소멸도 심심치 않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뭐냐?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자,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려운데요. 자,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 성립, 확정,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건 뭐냐?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었죠. 그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죠.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과세 표준.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세율.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과 세율이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인데, 그게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샀을 때 사지 않으면 세금 안 내겠죠.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샀다면 그게 바로 납세 의무 성립이 되겠죠. 누가 샀느냐? 무엇을 샀느냐? 얼마에 샀느냐? 샀으면 몇 프로 세금 내느냐?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성립이죠. 그러면 샀다고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했다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했더니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주더라.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에 있는 관할 은행에다가 납부했다. 그러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샀어요. 납세 의무 성립.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어요. 확정. 돈을 납부했어요. 소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성립. 취득했다고 과세관청에,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요. 확정. 신고했더니 고지서를 주더라고요.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금융기관에 납부했어요.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은 여러분 교재 22쪽에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세 요건, 과세 기간이 종료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기간 종료한다. 여러분,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 기간인데, 그 과세 기간이 종료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가 우리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은 소득세,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은 법인세가 되겠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날 때.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세는 2017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됐죠. 그러니까 2016년도 소득세는 12월 30일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되겠어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되겠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이 되겠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는데 결론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세금인데요. 과세기간이 끝날 때,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월 31일과 2기는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 행위를 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행위요. 자,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개시될 때. 여러분, 상속 개시될 때라고 하는 건 상속 개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시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고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 이때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지요. 공짜로 받는 거니까요.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가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가 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여러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붙는 것이 가산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육세는 부가세지요. 그죠? 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다른 세금 낼 때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본세에 해당하는 본세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습니다. 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세금이 붙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역시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입니다.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본세인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면 농어촌 특별세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소개합니다. 취득세는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입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냐? 등기 등록할 때입니다. 등기 등록할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니까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는 4종입니다. 등록면허세가 27,000원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니까 1월 1일이 되겠네요.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8월 1일.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여러분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지방세의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여러분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눈도장을 찍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납세 의무 확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주의 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행정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부가주의 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할 때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할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할 때, 하나는 과세권자가 너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얼마 내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인데, 그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또는 취득세 같은 것은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과세관청이 결정합니다. 재산세 같은 것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 받는 것은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은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신고주의 조세는 뭐가 있나요?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근데 취득세라 등록 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내기 때문에 역시 지방교육세도 신고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책에 나열됐죠? 법인세, 소득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건데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런 것들은 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되겠고요. 부가주의는 뭐가 될까요? 상속세, 부가주의입니다. 증여세, 부가주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부가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균등분 주민세. 여러분 재산세가 부가주의이기 때문에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이 지방교육세는요 두 가지입니다. 네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나도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한다. 재산세 부가주의면 재산세 붙는 지방교육세도 부가주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세는 신고주의도 되겠고 부가주의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납세 의무 소멸되겠네요. 자, 납세 의무 소멸. 이 납세 의무 소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납부입니다.
모든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겠죠. 원칙은 금전납부입니다. 외외적으로 물납이 있죠. 물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물납이 되는 거 재산세와 상속세 밖에는 없습니다. 증여세도 폐지가 됐죠. 그 다음에 충당입니다.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 처리하는 게 충당입니다. 상계 처리. 여러분 내가 국가로부터 국가에다 세금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 있는데 국가로부터 국세를 환급받을 세금이 300만 원이라면 환급받을 세금에서 납부할 세금을 차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지요. 내가 국가에다 납부할 세금이 있고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세금에서 납부할 세금을 상계, 차감하는 거, 상계 처리하는 것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권 취소입니다. 과세관청이 부과하겠다는 세금을 뭐 하겠다는 거요?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 건데요. 납세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납세 의무가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효력 상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부과했어요.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했던 세금이 효력이 상실되니까 과세권자가 그 세금 부과하는 걸 뭐 하겠다는 거요? 취소하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입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권리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기간이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즉 권리의 행사가 만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토지 건물 팔게 되면 뭘 내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고를 했는데 부당하게 신고했어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안에 그걸 알게 됐죠. 그렇게 되면 그 10년 만약에 과세관청이 10년 이내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제척기간이 뭐 했다? 만료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10년이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소멸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다섯 번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징수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5년이 되겠는데요. 5년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권리가 소멸된다. 권리 소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 국세나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뭐냐? 5가지가 있어요.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기억하세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납부, 충당, 부가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 5가지가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반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환급받았다.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또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척기간이 7년이고요. 기타의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는 사기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해서 환급받거나 공제받은다. 제척기간이 15년이 되겠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척기간 15년이 되겠고요. 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누락 신고했다. 15년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는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부정한 방법일 때는 15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제척기간, 사기 부정한 방법 10년 되겠고요.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7년이 되겠고요. 그 밖의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납세 의무 성립과 납세 의무 확정과 납세 의무 소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성립.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확정.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했다. 소멸. 이렇게 윤곽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립과 납세 의무 성립과 납세 의무 확정과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 문제 거기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